정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제안을 해보는 정책 점검, 정책 제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오재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비과세 일몰 연장과 관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현재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고 네. 그동안 꾸준히 국가 채무 증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가계부채 현황 어떻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정부 채무는 지금 480조, 네. 그리고 또 공기업, 공공기관 채무는 500조를 넘어섰고요. 예. 가계부채는 무려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높은 네. 많은 수치인데요. 예. 그런 부분 때문인지 이제 정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정부의 그 걷어들이는 세금, 정부의 세입보다 네. 지출하는 정부의 재정이 더 많아서 그렇게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 부채가 100조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20조씩 정부 적자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의 지출을 부채로 메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그 정부의 적자 재정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오히려 또 조금 더 늘어서 네. 2년 만에 지금 적자가 45조가 정부의 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 재정 부분에서 적자 국채 발행 등 이런 적자 재정 정책이 좀 심화된 것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그때 300조 예. 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 400조로 네. 100조가 늘었고,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에 45조가 늘어서 예. 이제 450조가 넘어선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7년 동안 150조 정도가 늘었고, 네. 정부 쭉 그 이전에 부채는 한 300조, 몇십 년 동안 300조였는데 예. 7년 만에 이제 150조가 늘어서 네. 450조가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위원님 지금 OECD 발표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낮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의 현황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은 GDP 대비 25% 수준인데 예. 네. 저희는 조세 부담률이 현재 20.2%입니다.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약 5%가 낮은데 예. 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GDP가 1000조 또는 1200조라고 하면 예. 1%면은 10조에서 12조 정도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5%가 낮다는 것은 50조에서 약 60조 정도를 세금을 덜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기획재정부가 최근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가 소득을 올려서 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기업이 지금 배당할 수 있는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배당을 적게 한다. 네. 그래서 배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세금을 좀 줄여서 예. 배당을 더 유도하겠다. 이런 그 세제 개편안이 하나 나왔는데 예.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고소득자만 그 배당을 받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주식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배당을 받는 그런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의 소득을 올리는 데 대해서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제도가 아니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임금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서 그 늘어난 임금에
10%를 세금을 깎아주겠다. 네. 이런 또 이번 세제안도 나왔는데 네. 기업이 과연 10% 임금을 덜 받자고 임금을 올려줄 것인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10% 세금을 좀 덜 받자고 임금을 그렇죠. 올리는. 임금을 네. 만일 10,000원을 더 올려주면 1,000원을 깎아주겠다는 네. 거거든요. 세금을. 그러니까 9,000원은 임금을 더 올려주는 건데 예. 물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는 뭐 찬성할 일이지만 과연 기업이 그 세금의 인센티브를 바라고 임금을 올려줄 것인지 하는 데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서 가업 승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또 더 많이 감면해 주겠다 예. 이렇게 네. 하는 세제 개정안도 나왔는데 그것도 가업 승계라는 것은 좋지만 많은 세금을 내서 이 건전 재정, 적자 재정을 메워야 될 세입을 확충해야 될 정부에서 본업인 이 세수 확충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가업 승계만 지원해 주는 게 돼서 건전 재정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개정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정안은 이 세입을 늘리는 그리고 또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예. 단지 중소기업가라든지 재벌을 비롯한 고소득자라든지 이런 기업을 위한 이런 세금 개편안이 이번에 제출이 됐는데 네. 그것마저도 전체 세수 증가가 5년 동안에 5천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네. 1년에 20조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5년에 5천억의 세수를 더 걷겠다. 이런 세정안은 어떻게 이런 세정안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말씀이신데 네. 사실 그러니까 건전한 어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어떤 세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개편안이다. 근데 네. 이제 개편안 자체가 뭐 최경환 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 아까 기업소득 환류세제 같은 경우도 세금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배당을 통한 소득 그리고 배당을 통한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정부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소득으로 돌려서 네. 그것으로 소비를 예.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부 말대로 일반 월급자들의 월급이 올라가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좋은데 네. 지금 배당소득은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네. 뭐 큰 재벌들이라든지 또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 사람들의 소득 증대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고 또 그거마저도 규모가 5년 동안 5천억의 세수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별 세수 증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부자들에게 또 세금을 깎아주는 이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자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세수 확보를 하지 않겠다. 세금은 더 걷지 않겠다. 이런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정부의 부채 증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원을 확보를 해서 복지 정책을 펴야 하고 네. 또 세제 혜택은 또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참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비롯해서 9개 네.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네.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제출한 법안은 주로 이제 서민들에게 네. 그동안 혜택을 주던 그런 법안에 대해서 이제 그 기간이 감면제도에 대한 그 법안이 대개는 시한을 두고 예.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는 법안이 많아서 네. 이제 2014년 금년에 이제 기한이 끝나는 그런 법안 이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비과세 대해서 일몰 연장과 그거에 관련한 대해서 법안. 다시 기간을 연장하자 네. 이런 법안을 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감면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감면해 왔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라든지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취약하고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조세 지원 제도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이 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그 제도를 연장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볼 때 연장하는 게 맞다. 네. 그래서 이번에 9가지의 그 감면 연장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네. 뭐 기초연금도 그렇고 4대 연금 지출도 그렇고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지출 부분이 네. 2014년에 비해서 10.8% 증가한 네. 118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 수요를 위해서는 세수 증대가 당연히 네.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세금을 좀 어떻게 네.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 복지 공약을 하시고 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공약 가계부를 제출해서 얼마였죠 그게? 그걸 이제 130조를 네. 5년 동안 더 확보하겠다. 근데 세입에서 50조, 또 세출을 삭감해서 80조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네. 해서 130조를 확보하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 공약이 지금 지켜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서 그 가운데는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늘어났고 네. 전체 0세부터 5세까지 네.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그리고 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노인 그 연금이 늘어나서 그것만 해도 한 10조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10조가 늘어난 것만큼 세금을 더 확보해서 그걸 충당을 해야 되는데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더 걷지 않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이 적자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경제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세수 자체가 작년에도 8조가 덜 거쳤고 예. 예산보다 금년에는 10조가 덜 거칠 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늘어나는 지출과 또 거치지 않는 그 세입과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10조씩 해서 20조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게 이렇게 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예, 그렇죠. 하는 예. 거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하 경제에 탈세를 그 방지해서 네. 거기서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소득자, 고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라든지 또는 세금 탈루 예. 이거를 막아서 거기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 네. 네. 그런 말씀하셔서 그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이제 OECD에서 조세 부담률이 25%인데 네. 우리는 세금 자체를 적게 걷고 있다. 20%로 해서 약 6, 70조를 덜 네. 걷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조, 1% 정도의 조세 부담을 올리면 예. 네. 10조에서 15조를 더 거두니까 아까 그 지하 경제하고 이 세수 확보를 더 하면 네.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서 더 확보하느냐 하는 예. 거에서 고소득자의 그 세금이라든지 소득세에서도 거둘 수도 있고 예. 또 법인세에서도 더 거둘 수 있고 네.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차명계좌라든지 재산, 금융 재산 이런 거에 대한 예. 세금을 안 걷고 있는 게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두면 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예. 그 재벌 조사라든지 한국 부자 이런 거에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 400대 부자는 재산이 5천억이다. 1인당 평균. 그래서 그 재산이 200조다. 그리고 또 3천만 불 이상의 한국의 부자 보고서에 보면 1,300여 명이 개인당 2천억 원의 네.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 재산이 250조다. 네. 또 금융 재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16만 명 있는데 그 금융 자산만 360조가 있다. 예.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지만 굉장히 그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내면 상당한 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세금은 절대 더 안 걷겠다.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예.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차명 계좌라든가 네. 어떤 탈세.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그런 네. 부분들을 하는 것도 사실 정부의 하나의 방침과는 그렇습니다. 동일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살리면 네. 어떤 세수의 부족한 부분들을 네.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탈세와 이런 것을 막는 거는 정부의 네. 의지에 달려 있다. 그렇죠. 예. 국세청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네. 또 정부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왜 안 하는지. 내 탈세는 더군다나 특히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그건 가장 큰 사회 그 악으로 이렇게 네.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써야 될 공금을 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그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니까 그걸 탈세한다는 것은 가장 큰 범죄라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하경제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탈세를 막아야 되겠다. 네. 정부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요. 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가계부채, 정부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내관이다. 그리고 이 부채로 계속해서 경제가 지탱해 나갈 수가 없고 부채가 커질수록 소비도 줄어들고 계속 경제가 위험에 처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전 재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건전 재정 하에서 복지 수요를 또 충당시켜서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전체 노인의 거의 50%가 빈곤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복지는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희 야당이 빚을 늘리지 말고 세금을 걷어서 건전 재정 하에서 복지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차명 계좌, 그런 부분 탈세 이런 부분들 지하의 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추진했던 핵심 그런 정책이죠.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는 것들을 네. 국민 여러분들도 또 네. 기대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만 그 약속만 지키기만을 저희는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데 문제가 있다. 네. 그러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점검 정책 제안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오재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비과세 일몰 연장과 관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